사실 어제 남편이랑 조금 다퉜어요. 예전엔 투닥된 후 다음날 아침까지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나갈 때도 있었는데요.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아침마다 제가 남편을 역까지 데려다 줘야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밉다고 안 태워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이렇게 억지로 마주보게 되면 또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다투는 일들이 대부분 시시콜콜한 것들이거든요. 둘 다 별로 말도 안 하고 좀 셀쭉해 있었어요. 각자 열심히 하루 보내고 저녁 때 만나면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겠죠 뭐. 어색하게 인사하고 떠나는 남편.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저는 내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층고가 높아 보일러로는 난방비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 전기난로도 꺼냈고요. 어릴 땐 멋부린다고 춥게 다녔는데 말이죠. 이젠 따뜻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전 아침 메뉴로 인스턴트 컵스프를 좋아해요. 하루 식단의 70% 이상은 원물로 만든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건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주는 안 먹지만요. 오늘은 제철 사과랑 연시도 같이 먹으니 조금은 죄책감을 덜으려고요. 저는 말이죠. 고양이 우유처럼 스프를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해요. 물을 넉넉히 부어 모닝빵을 푹 적셔 먹으면 이에 닿을 새도 없이 입에서 녹아 없어지거든요. 고양이가 우유 먹는 느낌이 연상돼서 혼자 그렇게 불러요.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니 조금 꿀꿀했던 마음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다툰 다음날 아침엔 남편과 누가 먼저 카톡 보내나 은근 신경전을 벌여요. 사실 부부 사이에 이기고 지는 건 없으니까 누가 먼저 보내면 어때요? 더 미안한 사람이 먼저 보내는 거죠. 사실 별로 안 미안해도 먼저 연락할 때도 있어요. 남편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니까. 하루가 아까부터 사과 한 입만 달라고 눈치를 주고 있어요. 부담스러워서 한 조각 나눠줘야겠어요. 아기일 때 워낙 천방지축이라 훈련사쌤을 집에 부른 적도 있는데요. 이제 의젓하고 예의 바른 멍멍이가 되었어요. 아빠가 몇 달 전 시골에서 얻었다며 탐스러운 늙은 호박을 하나 주셨어요. 너무 예쁘게 생겨서 주방에 두고 몇 달간 구경만 했는데요. 톱으로 썰어야 될 것 같다. 오늘은 요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호박이 너무 단단해서 톱이 필요한 건 아닌가 잠시 고민했어요. 반으로 쪼개는데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외할머니는 저희 집에 놀러 오실 때마다 제게 민경이 뭐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호박죽이랑 호박잼이었어요. 왜냐면 호박 손질이 귀찮다고 엄마가 잘 안 해주셨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호박죽이랑 호박잼을 만들려고요. 할머니 돌아가신 뒤 레시피가 없어서 어릴 때 먹었던 맛을 더듬어서 만드는 건데요. 그 맛이 날까 모르겠어요. 호박죽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요. 물을 최대한 적게 잡는 거예요. 사 먹는 호박죽은 호박에 물을 엄청 많이 타요. 대신 찹쌀로 농도를 맞추고 설탕으로 부족한 맛을 더하는데요. 그렇게 끓이면 맛이 없더라고요. 사실 늙은 호박보다 단호박이 더 구하기도 쉽고 손질도 편하지만요. 단호박은 늙은 호박의 진한 구수함을 따라올 순 없어요. 말리거나 오래 졸이면 마치 캐러멜처럼 달콤하고 누룽지처럼 구수해지죠. 물을 아주 조금만 넣었더니 호박죽 색깔이 노란색이 아닌 당근색이 나요.
집밥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호박이 달고 맛있어서 설탕 2테이블스푼에 소금 1티스푼만 넣어 간했어요. 호박 고유의 구수한 캐러멜 맛이 느껴지면서 정말 맛있었어요. 요리하다 보니 기분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햇살이 따사롭고 평온한 가을 오후. 하루는 계단에서 가을 햇빛을 받으며 졸고 있었어요.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의 꼬리를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리고 이제 호박잼에 도전해 보는데요. 망할까봐 걱정했는데 대성공이었어요. 혀끝의 기억은 오래가고 강렬해요.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이 나더라는. 할머니의 손맛과 방식이 제 안에 남아있었나봐요. 과일잼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시중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맛이라 값어치가 있어요. 호박에 설탕을 넣고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약불로 1시간 가까이 졸였어요. 점점 캐러멜화되면서 호박 스프레드 같은 느낌이 나면 완성이에요. 시루떡에 넣는 말린 호박꼬지를 잔뜩 응축시킨 듯한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에요. 망할까봐 조금만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돼서 저 다음 주에 또 만들려고요. 오늘 남편이 늦는다고 해서 오후에 만든 음식들로 간단히 저녁을 챙겨 먹으려고요. 전체적으로 구수한 음식이라 루이보스 차가 어울릴 것 같아요. 씨 빼서 말아둔 대추랑 잣이 있어서 호박죽에 고명도 올려보고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뭘까 종종 생각해 보는데요. 혼자서도 예쁘게 차려 먹는 것 같아요. 상황이 될 땐 혼자서도 정갈히 차려 먹으려고 노력해요. 이런 하루들이 쌓이면 제 삶도 더 예뻐지겠죠? 이건 요즘 한국에 새로 수입된 클로티드 크림이에요. 쿠팡에서 구입했는데 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진하고 고소했어요. 마트에서 무화과를 팔길래 한 상자 사왔어요. 사실 생무화과를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이 계절에만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었거든요. 제철 음식이 제일 보약이라고. 요즘은 이상하게 그 말씀이 자주 생각나요. 어릴 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살다 보면 어른들의 말이 이상하게 맞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다 떠오르고 어떤 말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생각나기도 해요. 조언이라는 게 요즘은 참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지만요. 누군가 진심으로 해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 마음에서 나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해주는 그 말들이 저를 많이 지켜줬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의 방향을 살짝 바꿔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의 시누이가 심리상담사신데 신혼초에 부부상담을 몇 번 해주셨어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두 분은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특히 남편분은 여행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지난주 쉼을 위해 계획 없이 일본 하코다테에 여행 다녀왔어요. 인천 하코다테 직항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행을 다녀오면 여독과 잔상으로 일상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늘 주저했거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다녀오고 나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빠는 방학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셨는데 저와 제 여동생이 탁 트이고 시야가 넓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쇼핑할 게 거의 없는 작은 도시였는데 빈티지 유리잔이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이런 80년대 스타일 물건이 좋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 선택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적도 있었고 시간의 기회비용을 날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하게 더 좋은 길이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흔한 표현이 정말 맞아요. 여행을 가면 잠시 일상에서 떨어져 넓은 시야로 내 인생을 관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다른 관점으로 내 일상을 정돈할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장미정원이 있는 이곳은 구 영국대사관이에요. 지금은 티룸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10월의 일본은 어딜 가나 할로윈 장식으로 가득해요. 셀프로 페인팅한 것 같은 낡은 창틀의 느낌이 어쩐지 정감 가요. 스콘과 클로티드 크림, 과일잼, 그리고 홍차로 구성된 영국식 크림티를 주문했어요. 저는 아쌈을 좋아하고 남편은 다즐링을 좋아해요. 누군가와 여행할 때 사진 찍는 스타일이 비슷한 게 은근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진을 많이 남기지는 않아요. 그 순간을 카메라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찍어둔 사진을 다시 보는 일도 사실 거의 없어요. 남편과 이런 점이 맞아서 좋아요. 삶의 온도와 결이 맞는다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땐 내가 특별한 줄 알았고 미래엔 엄청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 별거 없고 이 별거 없는 속에서 스스로 행복을 발견해 가는 거였어요. 하코다테는 야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일본의 작은 소도시인데 세계 3대 야경 중 하나래요. 별이 흩뿌려진 듯한 야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